어제 있었던 TV 토론 각 캠프의 평가 듣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했으니까 오늘은 다 나머지 캠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선대위 전희경 대변인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도 우리가 스탠딩 토론, 시간 총량제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어제 토론 방식 어떻게 보시고 홍준표 후보는 잘했나요?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어제 토론 방식은 스탠딩 토론, 그리고 원고 없이, 자료 없이 들어가는 토론, 그리고 또 자유롭게 시간 9분 주어진 주도권 토론 이런 식으로 후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론 능력, 그리고 숙지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장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토론은 이제 그 촘촘한 토론의 룰 이런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보관, 대북 인식, 경제 청사진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 끝나고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소감을 피력하던가요? 별다른 소감은 없었어요? 없으셨고 보통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상대편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과 이 대북 인식을 그래도 국민들이 좀 확실히 아실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이런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어제 토론에서 명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시간 총량제로 전후반에 걸쳐 45분씩 시간 주어진 게 가장 또 돋보이는 어떤 형식의 파괴였는데 홍준표 후보가 전반부도 그렇고 후반부도 그렇고 거의 말씀을 안 하셔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셨답니까? 그 질문을 홍준표 후보에게 좀 덜 하셨죠. 다른 후보들께서.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국정 경험이나 또 정치권에서의 경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내들을 속속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피해가자라는 그런 전략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일부러 피해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라는 건 주어진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더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저희 후보께 좀 당당하게 좀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다른 후보들도 반박하실 내용은 반박하실 텐데 왜 자꾸들 그렇게 피해가시는 전략을 쓰는지 저희로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피해가는 건지 아니면 별로 적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93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양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화가 난 보수층은 아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명백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장 차별화된 생각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입장을 물어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부각시키거나 또 상대방의 그 생각을 반박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토론의 묘미이자 가장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 같은 것들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피해가기 전략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 또 대북 송금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줄곧 홍준표 후보가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이걸 두고 물론 지금 안보 정국이니까 점검할 사안이다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구태의연한 색깔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북 송금 그리고 북한 인권 결의안 그 표결을 북한에 물어봤냐? 이런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색깔론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토록 세계가 걱정하는 안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따져야 명백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북한 문제 얘기하면은 색깔론이라고 되받아치는 거는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 후보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안보 인식에 대한 불신, 예. 안 후보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안보관에 대한 그런 그 실망, 이런 것만 더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색깔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후보의 자질,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안보 문제, 대북 문제에 치중하고 정책 분야에 대한 언급이나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요? 저희는 그 당사에 그 안보가 곧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 정도로 안보라는 것이 우리의 국가 경제, 사회 실책에 있어서 가장 튼튼한 그 기본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도록 질문은 회피해가고 그리고 색깔론으로 역공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예. 더 깊이 있는 담론이 형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토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 다른 후보들께서도 좀 피하지 마시고 예. 좀 대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남은 토론도 그럼 결국 이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더 집중하실 그런 전략인가요? 안보 문제는 지금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라는 수식어는 불필요할 것 같고요. 아하. 이제 뭐 세분화된 주제들이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정책들에 대해서. 예.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토론을 해 나가야 되겠죠.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보 불감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거를 역이용하는 색깔론 이런 것들은 좀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제 안 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구태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되는 것이죠. 뭐 작은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은 그 설거지 이건 여자들이 뭐 하늘로부터 받은 거다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결국 사과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본인도 어제 토론회에서 웃으면서 말씀을 그 국민들께 드렸는데 그 설거지 집에서 잘 하신답니다. 자주는 못하더라도 뭐 그래서 그 프로그램 성격 자체 출연했던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이제 좀 코믹한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발언인데 아마 진위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선대위 전희경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엔 바른정당 선대위의 이혜훈 상황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롭게 도입된 토론 형식 그리고 토론의 유승민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토론 형식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스탠딩 토론이라는 게 꼭 서 있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원고 없이 한다는 것이니까 옆에서 보좌관들이 써주는 원고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국민들이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도록 판단의 또 다른 기준을 마련해 드린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처음에서 그런지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경선을 스탠딩 토론으로 거쳤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한 5번의 스탠딩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다른 후보님들이 아마 처음이셔서 그런지 조금 좀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논점이 분산이 되고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잘했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희들이야 당연히 유승민 후보 잘했다고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평가만이 아니라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 평가도 다 유승민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평가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토론은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근데 토론 후에 지지율의 변화가 별로 안 보입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무조건 바꾸자 그런 묻지마 투표를 하시면 과거 찍어놓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뭐 속된 표현으로 아우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후회를 하시는 재앙을 되풀이해 오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는 선거를 안 치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되어야 할 사람을 뽑는 투표를 하시지를 않고 될 만한 사람에게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그냥 얹어주는 방식으로 가시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토론에서 이제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 북한 주적 개념을 물어봤는데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돼 있다라고 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없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백서에 이제 주적 개념이라고 과거에는 돼 있었죠. 근데 노무현 정부인가를 제 기억에는 거치면서 이 주적 개념이 빠지긴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인 우리나라, 거기다 또 그 분단된 반쪽이 우리를 향해서 북핵 실험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나라, 그다음 안보가 거의 국민의 생명인데 그 안보가 가장 위험한 우리나라에서 누가 우리의 주적인지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야 국군의 통수권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분의 안보관은 무엇이며 주적관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네. 국민들 앞에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종일관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건 의도된 겁니까? 글쎄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는 이제 토론을 뭐 다른 후보들처럼 뭐 리허설을 하거나 다른 분들 참모들하고 토론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는 캠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보가 그냥 선거운동 하시다가 그냥 급하게 뛰어가서 토론하는 캠프라 후보가 뭐 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보기는 문재인 후보에게도 비리를 많이 했지만 안철수 후보에게도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뭐 발언 분량이 누구에게 더 많이 했는지는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후보들이 1등 후보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지 않아요. 항상 늘 토론이라는 거 보면. 네, 네. 네, 저희 당내 경선도 꼭 그렇습니다. 네. 항상 꼴찌를 하는 후보도 뭐 저희가 11명이 나와서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경선 같은 경우에. 예. 근데 11등짜리 후보도 1등에게 꼭 질문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토론 끝나고 나서 유승민 후보가 네. 홍준표 후보한테 질문을 많이 못해서 아쉬워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 본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도 질문을 하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에게 모두 질문을 비슷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제 보면 좀 이렇게 말이 서로 공방이 오가고 그렇죠. 한 번에 답이 끝나질 않고 막 3라운드, 4라운드 가면서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앞 후보들에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준비했던 질문은 시간에 쫓기면서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보수의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사실 홍준표 후보랑 경쟁을 하고 있지만 보수 대표주자로 유승민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한테 어필하려면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공격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치적 판단에서 어제와 같은 토론을 한 거 아니냐라고들 해석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보면 많은 분들이 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수라면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불안한 안보관과 대국관을 가지고 있는지 왜 중점적으로 지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문자로 보내시고 전화하시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문자도 많이 오고 하는데 예. 후보가 그것 때문에 어제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먼저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재인 후보가 아무래도 1번 후보니까 먼저 했던 것 같고 예. 그다음 안철수, 홍준표 순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면서 예. 세 번째로 계획했던 홍 후보에게 좀 질문을 덜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유승민 후보는 뭐 스스로 경제 전문가, 정책통 이런 걸 강조하시는데 어제 예. 토론이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하고 약간 색깔론, 사상검증 쪽으로 흐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안보 부분은 아무래도 뭐 토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보면은 저는 정책을 얘기하고 싶은데 정책을 물어도 답을 정책으로 안 하시고 정치 문제로 대받아치시는 분들이 파트너로 나오시면 예. 아무리 혼자 정책을 하고 싶어도 혼자로는 안 돼요. 두 손이 마주쳐야 박수가 쳐지는 것처럼 예. 정책 토론을 하고 싶으면 나오신 파트너들도 정책으로 물으면 정책으로 답을 해주셔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사실 정책하고 싶었는데 상대자들이 그렇게 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세요? 예, 어제도 보면은 뭐 소득 대체율 40%에서 50% 가는 문제라든지 안철수 후보의 교육 학제 개편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 예. 여러 가지 정책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예. 돌아오는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잘 기억하실 걸로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끊임없이 계속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고 물어보는데도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하면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예. 계속 하셨잖아요. 예. 예. 그나저나 유승민 후보 사퇴로는 이제 좀 진정이 된 거예요, 당내에서? 어느 당이나 다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뭐 한 30명쯤 넘다 보니까 한두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한두 분? 근데 그런 분들의 생각이 전체 절대 다수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도 기차는 달립니다. 기차는 달린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선대위의 이혜훈 상황실장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것입니다. 출발점을 따져야 예. 명백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대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북한 문제 얘기하면은 색깔론이라고 되받아치는 거는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 후보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안보 인식에 대한 불신, 예. 안 후보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안보관에 대한 그런 그 실망 이런 예. 것만 더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색깔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후보의 자질,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안보 문제, 대북 문제에 치중하고 정책 분야에 대한 언급이나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요? 저희는 그 당사에 그 안보가 곧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 정도로 안보라는 것이 우리의 국가 경제, 사회 실책에 있어서 가장 튼튼한 그 기본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있었던 TV 토론 각 캠프의 평가 듣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했으니까 오늘은 다 나머지 캠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선대위 전희경 대변인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도 우리가 스탠딩 토론, 시간 총량제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어제 토론 방식 네. 어떻게 보시고 홍준표 후보는 잘했나요?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어제 토론 방식은 스탠딩 토론, 그리고 원고 없이, 자료 없이 들어가는 토론, 예. 그리고 또 자유롭게 시간 9분 주어진 주도권 토론 이런 식으로 예. 후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론 능력 그리고 숙지 능력 이런 예.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장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토론은 이제 그 촘촘한 토론의 룰 이런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보관, 대북 인식, 경제 청사진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냐.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 끝나고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소감을 피력하던가요? 별다른 소감은 없었어요? 없으셨고 예. 보통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제 상대편 후보 그러니까 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그 불안한 안보관과 이 대북 인식을 그래도 국민들이 좀 확실히 아실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예. 이런 정도로 지금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어제 토론에서 명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시간 총량제로 전후반에 걸쳐 45분씩 시간 주어진 게 가장 또 돋보이는 어떤 형식의 파괴였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전반부도 그렇고 후반부도 그렇고 거의 말씀을 안 하셔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셨답니까? 그 질문을 홍준표 후보에게 좀 덜 하셨죠. 다른 후보들께서. 예.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국정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장 차별화된 생각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입장을 물어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부각시키거나 예. 또 상대방의 그 생각을 반박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토론의 묘미이자 가장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 같은 것들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피해가기 전략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 또 대북송금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줄곧 홍준표 후보가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이걸 두고 물론 지금 안보 정국이니까 점검할 사안이다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구태의연한 색깔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북 송금 그리고 북한 인권 결의안 그 표결을 북한에 물어봤냐? 이런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색깔론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토록 세계가 걱정하는 안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져보는 경험이나 또 뭐 그 정치권에서의 경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내들을 속속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피해가자라는 그런 전략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일부러 피해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라는 건 뭐 주어진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더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저희 후보께 좀 당당하게 좀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다른 후보들도 뭐 반박하실 내용은 반박하실 텐데 왜 자꾸들 그렇게 피해 가시는 전략을 쓰는지 저희로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피해가는 건지 아니면 뭐 별로 적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93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뭐 양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화가 난 보수층은 아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명백